기출 4주차 복습 괄호넣기 보겠습니다. 기출 4주차에는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그 다음에 계약 총론, 제3자를 위한 계약까지 봤는데요. 괄호는 제3자를 위한 계약까지는 아니고 위험부담까지 괄호넣기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자, 이거 눈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임대차하고 다르게요. 용익물권은요, 용익물권자 스스로 현상 유지 수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는 반대죠.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현상 유지 수선 의무가 있죠. 이게 뭐에서 달라져요? 필요비 상환처권에서 달라지죠. 그래서 용익물권자들은 용익물권자가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수선할 의무가 있으니까 용익물권자가 필요비를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익물권자들은 공통적으로 필요비 상환청권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답은 전세권자가 되겠죠. 전세권자가 목적물에 대한 현상 유지 수선 의무가 있습니다. 2번은 뭐죠? 법정갱신이죠. 전세권의 법정갱신인데 이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건물전세권에만 있습니다. 건물전세권. 그러니까 2번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즉 건물 소유자겠죠.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기 전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 사이에 전세권자에게 무슨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 이전의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죠. 그리고 두 가지를 더 기억하셔야 되죠. 첫째,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되고요. 두 번째,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갱신 등기 없이도 갱신된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죠. 그런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3번은 최근에 출제되는 지문이 하나 있죠.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이 되기 전에 등기가 먼저 됐어요. 대법원 유효로 추정하죠. 유효로 추정. 4번 유치권, 타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변직이 있을 때 그걸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 즉 점입, 반환을 거절하는 법정담보물권이죠. 법정담보물권이지만 유치권을 배제,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그렇습니다. 유치권 포기 특약은 유효하다. 5번. 자, 유치권이 인정 안 되는 거. 몇 가지 암기해달라고 그랬죠. 보증금, 권리금, 건축 자재대금, 부속물 매매대금.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보증금, 권리금, 건축 자재대금, 부속물 매매대금.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요거 보면 요거 보증금. 보입니까? 유치권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유치권이 인정 안 되는 게 뭐예요? 물건과 채권사의 결연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물건과 채권사의 결연관계가 인정이 돼야 유치권이 성립하는데 이건 결연관계가 인정이 안 되니까 임대차 목적물과 보증금 반환 청구권 사이에는 결연관계가 인정이 안 되니까 유치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6번은 유치권자의 의무 중에 하나죠. 유치권자는 누구의 승낙 없이, 채무자의 승낙이 없이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을 못하죠. 단 예외가 있죠.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채무자 승낙 없이 할 수 있다.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안 되지만 단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 승낙 없이 할 수 있습니다. 8번. 아주 중요하죠. 유치권에서. 요것만 따로 문제를 출제한 적도 있죠.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으세요. 점유. 하고 나서 채권이 생긴 경우. 채권이 먼저 생기고 나서 점유한 경우. 둘 다 유치권을 성립하죠. 다만 유치권이 성립하기 전에 그 유치 목적물에 경매, 개시결정, 경매법원이 경매를 개시한다는 결정을 등기소에 촉탁을 하면 이 경매가 개시됐다는 법원의 결정이 기입등기가 돼요. 그러면 그 목적물은 압류가 돼요. 이렇게 목적물이 압류가 된 후에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거나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요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이 유치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요게 판례고 아주 잘 나옵니다. 최근에. 7번. 건물의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격려돼서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8번.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같은 제한물권의 설정은 권리의 무슨 승계? 설정적 승계. 이전적 승계가 아니라 설정적 승계에 해당이 되죠. 9번.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의 과실의 효력이 미치는 거야. 과실. 차임 같은 거예요. 차임 같은 거. 어떻게 구별하라 했죠? 목적물 압류 전 수취한 과실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죠. 근데 압류 후 수취한 과실에는 효력이 미치죠. 그러니까 저당권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후 수취한 과실에는 효력이 미치다. 이렇게 되겠죠. 압류 후 수취한 과실. 10번. 갑이 을 소유 X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하는 을이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고 있더라. 을 소유 땅에 갑이 저당권을 먼저 취득하고 나서 을이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고 있더라. 그럼 갑은 뭐 할 수 있어요? 토지 건물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지요. 11번.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뭐 할 수 있어요? 경매인이 될 수 있죠.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 12번.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은 언제 확정되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경락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이 되죠. 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신청 시 확정이 되고요. 13번.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체가 됐다. 언제 계약이 성립하죠? 양청약이 조심하세요. 모두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죠. 양청약이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자, 14번은 뭐예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죠. 어떨 때 적용이 돼요?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535조 조문 확인해 보세요.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람은 선의무과실 상대방에 대해서 신뢰익을 배상해라. 즉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 신뢰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해라. 이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죠. 15번. 쌍무계약을 체결했는데 그중 어느 일방의 채무가 이행 불능이 돼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와 동생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그랬죠. 원칙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16번은 위험부담이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 갑의 채무가 갑이 이렇게 땅을 팔았는데 땅이 수용이 됐다. 갑을 모두에게 책임이 없더라.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무슨 뜻이죠? 두 가지. 채무자는 이행 청구할 수 없다. 또 미리 받은 돈은 돌려줘라. 그게 채무자 위험부담이었죠. 이런 식으로 사주차에 계약 총론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뭘 살펴봤는가? 뭘 봤는가? 특히 계약 총론, 계약 성립,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동시행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이런 것들을 딱딱 체크했구나.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그런 걸 했구나. 이렇게 기억을 좀 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주차 과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자꾸 반복해서 들어두시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법 공부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실력이 올라가요. 반복하다 보면. 계획적으로 실력이 팍팍팍 오르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실력이 쫙쫙쫙 올라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려면 좀 지겹더라도 반복을 자꾸 틈날 때마다 해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